이 2단은 내용을 간추려야 해서 오늘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그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가지고 찾아낸 중심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은 바로 글을 간추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 많은 학생들이 글이 길면은 글을 간추기가 좀 힘들어해요. 또 모든 글이 또 설명문이 아니기 때문에 글의 특징에 따라 글을 간추리는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야기 글과 주장하는 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화와 같은 이야기 글은 어떻게 간추리면 좋을까요? 이야기 글은 바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줄거리와 짜임새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글을 읽으려면 반드시 글 전체를 정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로 읽어 나가면 어떤 것이 좋은 내용인지 바로 글 읽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경우에는 일단 한 읽기 부분이 끝나면 뒷부분에 보면은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하는 질문이 한 3개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먼저 숙지를 하고 그것을 먼저 읽어보고 머릿속에 이 읽을 이야기 글에는 이것이 중요하구나라고 머릿 생각을 하고 책을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글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글의 제목을 보는 거죠. 지난번에 배운 의심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의심과 관계되는 이야기구나. 그 이야기는 물론 노마가 구스를 잃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의심 같은 거는 아니면은 그 책에서 나오는 그림, 사파죠. 그림을 보시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자, 책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리내서 읽는 것보다는 각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소리내지 않고 묵독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읽을 때도 또 학생들의 체질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는데요. 소민의 학생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압니까? 바로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은 소민 학생들은 처음부터 읽어 나가고 또 그 뒤에 나온 질문에 대해서도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잘 해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민 학생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소양인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기가 굉장히 힘드는 학생입니다. 중간에 막 비틀죠. 그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하는 방법은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 그러면은 너에게 뭐뭐 할 시간을 줄게 라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얘들이 금방 그 조건 때문에 금방 다 읽어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 읽고 난 뒤에 그것을 자기가 말해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읽은 거를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해 볼래? 그러면 그 요약했던 글이 좀 서툴더라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너 정말 잘했구나. 최고야.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소양인 어린이들은 아주 용기를 내서 책이 아주 잘해냅니다. 소양인 어린이에게는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릴게요. 태어민 학생들은 그냥 해서 잘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하나 읽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머릿속에 인식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너 읽을 때 이거 읽어야 돼, 이거 읽어야 돼, 요 문제 알아봐야 돼 하고 그 학생 다시 물어보십시오. 너 뭐뭐 알아야 된다고? 물어보면 어머니 아니면 선생님 뭐 등등 이렇게 자기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책 읽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학생은 한번 질문에 대해 가지고 머릿속에 인식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 읽는 아주 잘 해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소민 학생은 그냥 내버려 두시라. 소양인 학생들은 책을 읽고 난 뒤에 칭찬을 많이 해주라. 태어민 학생에게는 읽기 전에 충분하게 그 읽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 차이점이 있죠. 바로 같은 독서라도 할지라도 이 학생들의 체질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 책 읽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정리하려고 하면 못 갖추립니다.
그때는 첫 번째가 바로 이 교과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시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간에 따른 장소의 변화에 어떻게 장소가 변하는지도 찾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시간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느 더운 여름날, 그날 오후, 그날 저녁, 다음날 이후. 그리고 장소는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 욕심쟁이 영감의 집, 욕심쟁이 영감의 집과 느티나무 그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에 사건을 적으려 그러면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한 줄로 요약해서 쓰도록 해주십시오.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하고 장소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적을 때 한 줄로 적게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과서 85쪽입니다. 그 나무 그늘을 산 총각에 보면은 표로 정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 표에다가 내용을 적으셔가지고 그것을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4개, 즉 나무 그늘을 산 총각에서는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의 변화와 함께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4개의 사건을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차례대로 연결시키면 이야기 글을 간추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